설계사님이 이직을 고려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수많은 보험 조직의 수당률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관리자의 말만 믿고 이직을 감행한다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관리자와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와 협의하여 수당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설계사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죠. 수당률을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설계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당 협상에서 좋은 조건을 받아내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오늘은 법인 대리점에서 특히 지사형 법인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살펴볼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수당 개별 협상의 특징과 함께 이와 대비되는 방식으로서 수당을 공개하는 제도의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A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계사님에게 지급하는 수당률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기준으로 삼게 되면 직영제와 지사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직영제 법인 대리점의 경우 수당률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인 대리점 본사입니다. 전국 어느 지점을 가도 동일한 규정에 따라 동일한 수당률이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당 규정이 지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점은 장점일 수 있으나 설계사님에게 적용되는 수당률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반면에 GA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사형 법인 대리점의 경우에는 최상위 관리자인 지사장이나 본부장이 설계사님에게 적용되는 수당률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사장의 역량에 따라 설계사님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점은 있으나 수당 규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에는 설계사님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당을 개별 협상하는 방식은 지사형 법인 대리점에서 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직을 하려는 설계사님의 업적에 따라 수당을 개별 협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착지원금 지원 여부까지 협의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관리자와 설계사님이 수당을 개별 협상하는 이유를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계사님의 실적에 따라 수당률에 차등을 두게 되면 관리자에게 주어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더 높은 수당률을 제시하여 고능률 설계사님을 유치하게 되면 조직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 설계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높은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바람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설계사님에게 적용되는 수당 규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조직의 대외비입니다. 심지어 어떤 대리점의 경우에는 관리자를 직접 찾아와서 수당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입사 전에는 오픈할 수 없다며 보여주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영업에만 매진해왔던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보험조직의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가 관리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말만 믿고 입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관리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매체에 수당이 공개되어 있다면 굳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수당 공개 제도란 무엇일까요? 주로 인터넷, 유튜브, SNS와 같이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 수당률이나 수당 규정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든지 확인하기를 원하면 언제든 어디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수당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번복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행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확정된 수당 규정 내용을 법인 대리점 본사의 관련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당 지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공개된 자료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무릅쓰고 관리자는 수당 규정을 왜 공개하려는 걸까요? 바로 투명하고 정직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조직의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수당 공개는 고능률 설계사님의 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직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수당 규정의 불투명성이 근원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요. 수당 개별 협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일하는 동료 설계사의 수당률을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설계사님들마다 수당률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자는 협상 당사자의 수당률을 다른 동료들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수당률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계산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해도 쉽게 찾기 힘들다는 문제는 설계사님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당 개별 협상 방식은 관리자와 설계사 사이의 구두 약속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수당 개별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협상 당사자였던 관리자의 일방적인 말 바꾸기입니다. 수당을 높게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입사했는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약속 불이행이 설계사님에게 유리한 경우로 나타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관리자와 설계사님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님 개별로 적용되는 내용을 문서화된 근거 자료도 없이 구두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자칫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자와 설계사님 상호 간의 신뢰에도 금이 가겠지요. 한 건의 계약을 통해 원수사에서 보험조직으로 지급되는 총 수당의 모수는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모수에서 관리자가 설계사님의 수당을 높게 지급하게 되면 관리자 본인의 마진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윤이 감소한 폭에 상당하는 조건을 달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운영 마진을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저 실적 조건, 근무기간 약정 등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당 규정을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것은 문서화된 수당 자료를 누구나 쉽게 출력하고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개별 협상이나 구두 약속을 했을 때 발생했던 말 바꾸기, 약속 불이행 등과 같은 나쁜 관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리자와 설계사님 간의 분쟁의 소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당 규정을 온라인과 같은 매체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계약 수수료나 시상이 타 조직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라면 굳이 그 사실을 여기저기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설계사님이 높은 수당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당률과 함께 지급 조건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투명하게 공개되는 수당 규정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입사 결정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님에게 절대 유리한 방식입니다. 보험수당과 관련한 많은 양의 정보는 관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의 주도권을 관리자가 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보 독식을 통해 얻어지는 상담 주도권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거의 모든 관리자들이 수당 관련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만 주도권을 내려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에 수당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오픈된 상황에서 설계사님들은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관리자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님에게 회사를 옮긴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직의 경험이 많은 설계사님은 나름대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시겠지만 이직의 경험이 많지 않은 설계사님의 경우 특히 원수사에서 법인 대리점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설계사님들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설계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골 수수료, 오버라이딩, 증원수당과 같은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질문하였고 거기에 능숙하게
솔깃하게 답변하는 관리자의 말만 믿고 입사를 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수당의 동일한 모수에서 관리자가 욕심을 부리면 설계사님의 몫이 줄어들고 설계사님의 몫이 늘어나면 관리자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보니 늘 그 경계선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당 공개 제도와 같이 관리자와 설계사님이 투명하고 정직한 기준을 공유한다면, 그래서 사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을 수 있다면 관리자와 설계사님은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